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과 유동규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굵직굵직한 부동산 개발 비리 관련한 재판이 지금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4차 공판 때 이재명 측이 정말 속아 웃을 만한 황당한 거짓말을 한 부분이죠. 유동규하고 남욱이 나를 속이고 위례 사업을 시행했다. 정말 이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시장인데, 자기가 임명하고 성남시의 어떻게 보면 작은 하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 자기도 모르게 지 멋대로 그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실시한 것이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정말 후한무치한 법정 행태를 보인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그 이재명과 이재명 측이 했던 지난 4차 공판 때 했던 그 발언의 문제점, 이 수의계약을 자기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이재명이 스스로 어리석은 대형 그 자충수를 뒀다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는 안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공개 입찰을 했다는 걸 봐서 이건 자기 모르게 유동규하고 남욱이 짜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도저히 그 설득력이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혐의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이재명의 그런 발언 자체가 얼마든지 이것이 불법이 저지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이런 발언하면서 이재명 발언의 문제점, 모순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유동규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러진 여러 군데에서 저질러진 부동산 불법 관련해서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죠. 근데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이 함께 있는 이 재판에서 유동규가 증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바로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옆에다 두고 증인 선서를 하고 이재명과 정진상의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유착이 되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일종의 그 법정에서 폭로가 이제 시작됐다. 이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 유동규는 그동안 그 대장동 재판에서 했던 그 발언, 그 스탠스, 그 취지 그대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이 변호인들이 하는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내가 민간업자와 결탁해 얻을 이익이 없다, 한 푼도 나는 먹은 게 없다, 유동규 등이 이렇게 복잡한 공모 경쟁을 절차를 거쳤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위례사업에선 남욱 등에게 그런 그 유리한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국 이재명 정진상과 야합해서 한 것이고, 대장동에서도 이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이 결국 이 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김만배는 이미 2012년, 2013년부터 이재명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내부 기밀을 제공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복잡한 공모 경쟁 절차를 거쳐서 나를 속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판사가 아마 들어도 속으로 소숨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런 거 감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직무유기한 것이고,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온천하에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때는 자신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걸 다 자기가 챙겼다, 자신이 모든 걸 다 지금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당군 이래 최대 이거 사업이었다, 이랬던 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이것이 불법이 드러나고 불법 유착이 드러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위례 사업은 유동규하고 남욱이 짜고 치고 나를 속였다,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하고 김만배란 얘기는 안 하고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짜고 나를 속였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이 충격적인 증언이 있고, 유동규의 증언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상의 그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이재명 정진상과 직결되는 그런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법정에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이 결제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저히 그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동연 이 판사 이쪽이 자신들과 좌파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넘어가 주지 않을까, 미친 척하고 자신들의 발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제한 서류가 있고, 근데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동규가 이 재판에 지금 출석해서 이재명 측의 그 거짓말,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다 했고, 그다음에 유동규와 남욱이 이재명을 속였다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유동규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내가 그만큼 힘이 있었나? 내 위치가 그 정도였는가?
라고 하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폭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유동규가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중요한 증인으로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다 끝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대장동, 이 비리, 이 부분이 이제 2021년도 8월 말에 경기 지역의 한 신문회에서 폭로가 되고 그것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제 일파만파 번지려고 하자 바로 그 이재명 최측근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걸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이라고 스스로 실토한 정진상, 김용등과 이 대장동 비리 은폐를 위해서 유동규가 그들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2021년도 8, 9월 중순께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 관련 김만배 등 민간업자 유착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이 정진상 또 김만배와 연락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냐라고 검찰이 물었더니 그 당시는 이제 김만배는 아니고 정진상, 김용과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진상, 김용과는 뭐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정진상, 김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당시에 주된 내용이 유착관계 관련이 맞냐? 그러니까 이재명과 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동규 법무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 중에 조성한 자금을 바로 이제 대장동의 소위 말하는 천화동인 1호 이거죠. 저수지, 부정한 자금, 저수지 이걸 정진상, 김용에게 공유했다거나 또 개발 선정한 부분, 자 이들을 어떻게 해서 민간 사업자로 선정을 했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약속된 금원 이런 것들이죠. 428억 원 천화동인 1호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정진상, 김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도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로써 이재명이 지금 이제 지난 4차 이건 자기는 모른다. 정말 자기는 그 당시에 뭐 유령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핫바지였다는 것인지 유동규가 실질적인 뭐 사장이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하면서 어거지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김용과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들과 유동규가 논의를 했고 왜 논의를 했겠습니까? 유동규가 멋대로 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 이들과 유착관계. 자, 유착관계 관련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측과 유착이 된 게 맞느냐 물었더니 맞다. 이렇게 1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바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들이 내부 기밀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공약이 어떻게 뒤틀어지고 바뀌고 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발언이 거짓말인 걸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다시 유동규 본부장에게 정진상과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페이스타임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이제 잘 나와 있죠. 유동규가 이제 검찰로부터 체포되기 직전에 이 정진상, 김용이 뭐 수십 차례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때 정진상이 뭐 이런저런 요구한 부분들 1차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유동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원래 갤럭시를 사용했으나 이재명이 아이폰이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정진상이 핸드폰을 바꾸라 했다. 이걸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대장동이든 위례 신도시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에 혹시 문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이쪽은 꼬리 자르기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때부터 사업 초기부터 이들이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갤럭시를 바꿔라. 그 다음에 통화가 안 되는 걸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바꿨다는 것이고 녹음이 안 된다. 자기가 그런 말도 했었다라면서 왜 나까지 의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유동규에게 어떤 부분들을 갖다 회유하고 압박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결국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대장동이든 위례든 이 부정한 이 비리 이 사업들이 결국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과 이들과 밀접한 유착된 이런 관계에서 일이 저질러진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금원에 대해서 조성한 자금을 정진상, 김용에게 공유했다거나 이 부분까지 물어보니까 맞다, 예스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등을 통해 가지고 유동규를 통해서 이 당시에 정진상, 김용에게 뇌물을 주고 또 김용의 지방선거 나왔을 때 그 자금을 주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 필요한 자금을 준 이 부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건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욱도 자신이 이제 위례 신도시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밀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100억 정도를 자기가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 있고 실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편하게 갖다 써라, 성남시장 재선 때 편하게 갖다 쓰십시오 라면서 또 그렇게 남욱이 그런 식으로 또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재명과 정진상이 있는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시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적나라하게 유동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남욱도 나올 것이고, 물론 당연히 김만배라든지 이재명이나 이 정진상 측은 그런 일 없다, 이런 거 부정한 자금을 약속한 바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것이고, 지금 유동규나 정민용이나 정영학이나 남욱은 지난 대장동 재판에서 그들이 했던 그 증언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데, 재판부가 제대로 된 이상한 재판부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건 지금 유동규나 이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부정한 자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혐의가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이쪽 또 이제 김만배나 이쪽은 자신들이 그 부정한 유착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엄청난 자금을 벌어들였죠, 대장동에서. 그리고 원래는 남욱이 이 동네에서 우선적인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김만배가 들어와가지고 그가 사업자로 주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실제로 그 투자한 돈도 보면 김만배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합쳐서 한 8천억 가까이 벌어들였는데, 그 뒤로 보니까 천화동인 1억,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이재명과 그 이재명 측근들을 해서 정치자금으로 주기로 한 것으로 이게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만배의 발언과 그런 부분을 하나도 거짓말 하지 않고 다 지금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이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이 부분까지 다 실토하는 유동규나 남욱 이들의 발언 중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당연히 유동규 측에 이런 증언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